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IRA는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미국의 법원은 그 효력의 순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연방헌법, 연방법률과 조약, 법원의 견해, 행정부의 규칙 및 행정명령, 주헌법, 주법률입니다. 일단 전기차 의무화 정책 자체가 IRA보다 후순위에 있고 효력의 순서가 가장 뒷순위에 있고요. IRA 그 자체를 보더라도 행정부의 규칙 및 행정명령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행정부의 규칙 및 행정명령보다 주법률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기차 의무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IRA 대비해서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수정 또는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주의회 통과, 주지사 행정명령, 법원 소송 이의 제기, 새로운 연방법 제정,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전기차 의무화 규제 같은 경우에는 IRA와 비교를 하면 비교적 구속력이 낮습니다. 이는 즉 범국가적으로 어떠한 규칙을 이행하라, 준수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의무화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를 추종하는 12개 이상의 주들이 또 추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의무화 규제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각 주마다 재량권을 갖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이게 폐지된다 혹은 무효화시킨다라고 해도 어떤 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주지사가 바로 동참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특히나 전기차 의무화 규제에서 주지사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주의회를 통과를 하고 상원 하원 쪽으로 가서 심의 및 투표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라고 해도 결국엔 주지사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지사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의회에서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주지사의 서명 거부권 행사 시에는 의회에서 재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들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IRA는 폐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설명드렸는데 IRA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보조금만 생각을 하는데 IRA는 크게 카테고리가 지출과 세입 증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의 측면에서도 미국 입장에서 초기에 자본을 투입하지만 이후에 이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IRA는 결국에 미국에게 수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만든 법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IRA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요.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렵게나마 IRA를 일부 수정하거나 행정부 측에서 개입해서 IRA 법안 자체의 실효성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의제를 낼 때 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종종 의장을 임명하고 어떤 법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지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현재 의회를 보면 상원의장에 부통령이 있고 하원의장에 마이크 존슨 의원, 이 사람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다수 그리고 의장들이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 IRA를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혹은 IRA를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겠죠. 근데 여기에 각종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대중이 의견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법안을 일부 수정해서 회의실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상원에서 투표를 했을 때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되고 양원에서 통과하려면 단순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석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를 했을 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측에서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화당 측에서도 IRA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뭔가 이대로 투표를 진행했을 때는 결과가 반대편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필리버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팅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투표를 못하게끔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행정명령을 낼 텐데요. 대부분의 행정명령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의회에 통과시키려고 보내놨더니 필리버스팅을 하거나 이탈표가 나오는 그런 변수들이 생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부터도 필리버스팅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2017년도 1기 정권 때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계속 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수정안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대통령 승인까지 간다라고 해도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RA를 폐지하지 못한다, IRA를 그대로 이행한다 했을 때 트럼프는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케이 냅둘게라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한 번 더 거부하는 것이 있는데 오버라이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의회가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느낌이 오시겠지만 과반수보다 더 어려운 게 3분의 2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되거나 폐지되거나인데 폐지 단계에서도 단기 폐지이냐 장기적인 폐지이냐로 또 나뉩니다. 이게 만약에 기존 법안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폐지를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안이라면 단기 폐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초당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IRA 같은 경우에는 당장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기적인 폐지인 겁니다. 논란이 많은 법률이나 중대한 규제 변경이 필요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의 협상 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락상으로 볼 때 IRA 법안은 연방 정부와 그리고 자국 기업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 특히나 우방국의 기업들과 국가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당 내에서도 갈등이 나오겠지만 해당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트럼프의 집권이 4년 동안인데 중간 선거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민 문제, 국경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신경 써야 되고, 북한 신경 써야 되고, 중국 신경 써야 되고, 그린란드 신경 써야 되고, 캐나다 신경 써야 되고, 멕시코 신경 써야 되고, 파나마 운하 신경 써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다가 집중을 할까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ACA 의료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년간 논쟁을 해왔었고, 그 외에 작은 법안들이 있죠. 주 단위로 행해지는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좀 조정하거나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몇 주 만에 의회를 통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2017년도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도 당 내에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폐지 실패를 했었고, 2023년도에 Limit Save Growth Act of 2023년 법안 또한 지역구 내에서의 이해관계가 겹치게 되면서 반대로 소수당 쪽으로 기울면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회를 통과하냐 마냐인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현재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법안을 발의하고 의회에서 상정하는 데까지도 매우 곤란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보아도 IRA는 현실적으로 수정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주 단위의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주 정책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돌아서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세액공제가 아깝다라고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이걸 없애고 싶어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폐지 또는 수정을 하려는데 이거를 미국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대신에 소비자 세액공제 혹은 생산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미는 법안을 제출해서 이걸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관건은 트럼프가 그 정도로 이러한 IRA 법안에 대해서 진심과 열의를 가지고 개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